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끝났느냐 하는 문제는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쟁점 법안으로 남아있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게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 22년 5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던 일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기록으로 나와서 필요할 때마다 정치권과 학계, 언론 등에서 참고 평가 자료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퇴임을 엿새 앞둔 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 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방매일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문재인이 공포한 검수 완박법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리만큼 뻔뻔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 눈에 지금도 선하다고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어느 결에 슬며시 고쳐서 법안들 사이에 끼워 넣었었는지 기막힌 야바위꾼 노릇까지 한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사람 꼴 참 우습게 됐습니다. 퇴임하면 자기가 받게 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슬쩍 고쳐 세금 한 푼 안 떼게 만들어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겁니다. 월 평균 55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도 거기서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떼는데 대통령 지낸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은 매달 1,400만 원씩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세금 한 푼 안 떼게 만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연금만이 아닙니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외에 경호 및 경비인원 65명,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보내는 물론 가족에 대한 치료비 등 다 꼽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예우 보조금이 해마다 2억 6천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으로 비서실 활동비는 7,2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됐습니다. 차량 지원비 7,600만 원을 1억 2,100만 원, 국외여비 4,800만 원을 8,500만 원으로 민간 진료비 1억 2천만 원, 간병인 지원비 4,300만 원을 8,7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달 말로 끝나는 제21대 국회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계획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힘을 보태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하려고 하는 일을 잡아 흔들고 윤 대통령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릴 궁리만 하는 것 같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 언동을 보면 나라 마해먹을 짓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면서 정작 민생 법안들은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면 당이 역풍을 맞기 쉽다고 경고하는 소리도 있지만 일체 먹히지 않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등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에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은 민주당이 일부 수치만 바꿔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을 보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라는 것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해 주자는 내용이지만 대상자 명단이 비공개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구제해주고 나중에 정부에 돈을 갚도록 하는 방안인 전세 사기 특별법은 개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모두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과시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각종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야당은 원만한 국정운영과 국민 전체의 앞날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당장 민심 얻기와 정부 여당 뒤흔들기에만 열을 올리는 겁니다. 예금 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9월부터 예금 보험료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 수입이 연간 7천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2차 전지 등 시설 투자에 높은 세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K-칩스법도 자동 폐기될 위기입니다. 올해 일몰을 앞둔 세액공제 혜택으로 2030년으로 연장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지만은 민주당 측이 상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시키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업 개정안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이지만은 민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고준희 방패장 특별법의 막판 국회 통과 여부도 주목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 관리하는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이 법은 2030년 임시 저장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통과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정부의 원전 활성화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해 왔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30년 뒤 적립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안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연금 개혁 협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법안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부한다거나 민주당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불통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서 민주당이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도 재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도 포함됐는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국 흔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 국민을 대상으로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 정국을 주도하고 탄핵몰이를 계속할 기세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지나칠 경우 그래도 민심은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답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이 말은 지난 22년 5월 3일 문재인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지른
어리석은 일들과 같이 깊이 되새겨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